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변 영상이고요. 이분이 지금 여기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지금 캔코어를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 구간이신데 추매를 해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염두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앞으로 주가를 예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자마자 답글을 좀 달다가 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영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분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게 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오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트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입니다. 최근 2월 14일에 52주 최고가죠. 17,890원을 찍고 지금 계속 이런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오늘 질문을 주신 이 구독자님께서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좀 예상하건대 이분이 여기 고점에서 사셨다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눌림목을 줬던 이 15,000원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5,000원대 사셨으면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추매해도 되느냐,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것을 좀 예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든 영상에서도 이 매수매도 추천을 드리는 영상이 아니다.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께 있다. 신중히 하셔라.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마이너스 10%의 계좌를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걸 가지고 불안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같은 투자자로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감한다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좀 만들고 있고요. 좀 불안하실 수 있어요. 불안하실 수 있지만 불안한 것이 우리의 어떤 투자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셔야 되고요. 이 냉정이란 부분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손실을 감당하고 손절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냉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데 공부라는 건 어떤 데이터가 우리 안에 근거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독자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 부분에 사셨다라고 하시면 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요소들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하신 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있게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시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얘기를 듣고 사는 것보다 본인께서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나름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결정을 내린 뒤에 내가 어느 손실폭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보셔야 돼요. 투자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시고 마이너스 10% 내지는 마이너스 5%만 돼도 나는 벌벌벌 떨고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러한 투자 성향 때문에 불안해서 냉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종목을 투자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성장주 투자 아직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이 회사는 물론 8,500억 원의 수주 잔고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마이너스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도 손실을 우리가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정말 이분의 말씀대로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시점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정도 떨어졌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중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그 비중이 여러분들의 포트 비중에 있어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추가 매수를 하시다 보면 이제 비중이 늘어나죠. 이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손실폭을 내가 보기 싫어서 빨리 이거를 플러스로 내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가면서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원칙을 지키시고 내가 전체 포트에서 이 종목을 5% 내지 10% 정도 비중
비중만 사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한 분 한 분 모두의 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때 다르고 또 지금 다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책임에 피해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신 거 저는 절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과 비중을 보시고 목표하신 비중을 넘어섰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목표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고 마이너스 20%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성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전부 다 여기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보다 확률적으로 안전하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떨어질 수 있는 지지 라인은 저는 12,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록했었던 이 박스권 이 상단이 바로 12,0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손실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게 참 우리가 익숙한 말인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높게 잡는 걸 감당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캔코아 말고도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왜 떨어지느냐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하락의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회사가 수주잔고가 8,500억이나 찍혀 있다라고 하는데 왜 떨어지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뿐만이 아니라 우주 섹터 전반적으로 다 지금 조정입니다. 자, 볼까요? HVM 마찬가지죠. 고점을 찍은 뒤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OS랩 자, 이건 제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담아놓은 건데 우주 섹터는 아니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자, 클로봇 볼까요? 자, 마찬가지죠. 자, 높낮이의 폭은 조금 다르지만 고점을 찍은 뒤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이 지금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2월 28일 새벽 12시 20분이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지금 장이 막 시작이 되었는데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조정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조차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반토막 났죠. 고점 대비. 자, 오늘 장중 마이너스 18%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술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섹터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캔코아가 빠지는 건 일단은 개별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종토방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게 정보라고 해도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맹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고할 수 있는 부분만 그냥 참고하시고 종토방 여러분들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네, 지금 종토방 들어가 보시면요. 3호 조심하라 했냐 아니었냐 이런 말 극죠. 이거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 3호 크크 자, 이런 걸로 3호 왜 나오는 겁니까? 3호 자, 누구 사모님이 누구 속상하겠나요? 그 내용이 아니죠. 3호는 전환사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뉴스를 좀 보시면요.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가 상장에 대한 뉴스가 이제 오늘 나왔어요. 보시면 추가 상장 국내 3호 CB 전환 네, 그 3호가 이 3호죠. 추가 주식수가 14만 6,388주가 추가 상장되었다. 자, 이게 전환사채 언제 거냐면 7회차입니다. 7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14만 주 정도가 추가 상장되었다. 이거 전에도 뉴스 나왔어요. 제가 소개해드렸죠. 보시면 여기, 네, 여기도 나오죠. 추가 상장 국내 사무 12 전환. 이건 2월 11일에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4만 5,136주가 나왔고요. 네, 마찬가지로 7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나온 겁니다. 자, 한번 예전에 분기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2024년 3분기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7회차 전환사채가 있죠. 네, 전환 가능 주식수, 남아있는 전환 가능 주식수가 작년 3분기 기준 20만 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추가 상장된 게 최근에 14만 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4만 몇천 주가 있었죠. 이거 대략 합치면
한 20만 주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7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거의 다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거라곤 9회차, 11회차가 있는데 9회차 물량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11회차 물량이 전환가액 13,995원대로 올해 4월 11일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7회차 물량이 추가 상장된 것으로 주가가 떨어졌느냐? 저는 그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환가액 자체가 12,200원대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13,000원대잖아요. 지금 추가 상장된 이 가격이 이런 하락의 원인이 될 만큼의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올 이 11회차, 9회차 물량이 뭐 원인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추가 상장 뉴스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추가 상장의 원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우주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도달했었던 52주 최고가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런 매물들이 좀 일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의 흐름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미국 시장을 따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미국 시장을 좀 커플링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의 흐름은 우리가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고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캔코아를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하락이 캔코아의 어떤 개별적인 악재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하락이 의미가 다른 건데, 이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지금 박스를 한번 그려보면 기존에 지겹도록 갇혀 있었던 이 박스권에서 자, 이 무렵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12,000원대 박스를 뚫어내고 17,890원이라고 하는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이 고점 돌파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 하락폭은 12,000원대까지는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기존에 가져갔었던 박스 상단, 자, 여기가 이제는 강력한 지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지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이 차트의 모습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2,00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지지 라인을 12,000원대까지는 보셔야 돼요. 만약에 12,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별적인 악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영향을 줄 만한 우주 시장 내에 악재가 있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12,000원 지지를 깨지 않는 이상은 굳이 여러분들이 이 손절이라고 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12,000원대까지 보시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는 건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 말로만 듣던 고점에 물린 사람인가 라는 좀 불안함이 있으실 텐데 다행인 건 여러분만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 캔코아의 과거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요. 지금의 고점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자, 과거에도 이런 부담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도 여기가 지금 고점이었죠.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이 기로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자, 그 위치를 만회할 만한 그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이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에 왜 샀는가? 자, 이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차트만을 보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과거 시점까지 차트를 좀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부분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이랑 비슷하죠. 자, 가격은 조금 다르지만 자, 과거에 이거 지금 시점 아닙니다. 과거 차트입니다. 자, 과거에 이러한 박스를 그리다가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며칠간 조정을 가져가는 흐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이랑 똑같죠.
그러면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날짜가 언제냐면 2023년 2월. 자,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주가가 과연 더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를 볼 때는 일단 아까랑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있죠. 과거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 박스 고점, 이 저항이 이제는 반대로 지지가 되면서 그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뭐 결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아까 떨어졌던 시점이 여기잖아요. 자, 여기 15,000원대입니다. 그죠? 자, 여기 15,000원대를 확인을 하고 바닥을 닿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그 뒤에도 조정이 왔지만 역시나 이 바닥을 확인을 합니다. 이 바닥이 강력한 지지가 됐다라는 것들을 자, 이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는 시점에는요.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이 반드시 나와요. 바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있었던 박스 상단입니다. 전에 박스 상단. 네, 여기가 박스 상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단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고점 돌파를 바로 해서 쭉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강한 흐름이 또 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는 과거에 여기가 박스였는데 이 박스를 뚫고 나서 이제는 여기가 박스가 됐습니다. 여기서 뚫었죠?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여기에서 또 바닥 지지를 확인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박스 상단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가 되면서 확인하는 흐름이 나와준다. 똑같죠. 자, 이런 차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차트로 좀 넘어오면 네,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가 연상이 되십니까? 과거에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두 번의 차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지 말란 법은 네, 물론 없어요. 재수없는 말씀 드리고 싶진 않지만 떨어지지 말란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지지가 어디까지 과연 확인이 될 것인가. 이전에 박스겠죠. 그래서 제가 12,000원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뭐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이거는 과거의 통계 데이터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심리의 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심리의 지표를 따라 움직이는 걸 이 차트로 표현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금 차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독자분께서 불안하신 심리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는 건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이 정도의 폭은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깨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강력한 이 바닥을 깼다라는 건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 지지가 반대로 이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깨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흐름들이 많아요. 좀 안 좋은 차트 한번 볼까요? 자, E8 한번 보겠습니다. E8가 과거 시점부터 계속 빠지고 있죠. 자, 보시면 지금 이런 박스를 가져가다가 여기서 한번 빠졌죠. 네, 여기서 한번 지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박스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살짝 올라가지만 바로 빠지죠. 그리고 이전에 기록했었던 이 박스를 그리고 이 박스 또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 박스를 그리면서 이전에 바닥으로 작용했었던 이 지지를 깬 뒤로부터는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 흐름들을 가져가죠. 더 안 좋은 건 여기서도 바닥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간 시점, 지금 시점에서 이게 또 언제 올라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흐름에서는 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를 깨는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지를 깨지 않는 이 박스권 내에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 내에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오자면 자,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는 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같은 우주 섹터에 있는 HVM도 한번 볼까요? HVM은 과거에 자, 이게 박스권이었습니다. 자, 이 박스에서 여기에서 지금 고점 돌파가 있었죠. 자, 이 부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자, 여기가 지지로 지금 계속 확인이 되는 모습들 확인하러 내려왔죠.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하락이 있으면서 조정을 가져가지만 여기 이상은 지금 지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기반으로 이제는 이런 박스를 그려가다가 여기에서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지지를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 지금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박스가 지금 여기에서 형성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이 박스를 형성을 할지 알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HVM도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22,500원대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차트만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만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산업의 성장성,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예를 들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자, 하지만 얘라고 굴곡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얘가 꾸준히 우상향한 것 같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도 좀 하락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하락이 있었고 여기선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시점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흐름이에요. 자, 보시면 고점 돌파 이 42만 5천 원이 절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 규모도 엄청 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박스를 여기서 가져가다가 여기에서 지금 돌파를 했죠. 이 부분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을 깨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빠졌죠? 기존에 있었던 이 박스 상단 여기까지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지 무서우니까 내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겠다. 무섭다. 아니면 내가 그냥 약간 수익을 실현하고 그냥 팔아버리겠다라고 파셨던 분들은 여기 35만 원에서 만족하고 파셨던 거예요. 42만 5천 원까지 언제 가냐? 35만 원도 좋으니까 아니면 32만 원 불안하니까 내가 여기서 팔겠다라고 해서 대략 한 10% 정도 이득을 보시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42만 원대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자, 깨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고점. 자,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고점. 가볍게 넘지 않았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벼운 종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무거운 종목이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의 흐름이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52주 최고가를 찍는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관점도 아니지만 자,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걸 잘 학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파동을 보시면요. 계속 흔듭니다. 자, 이럴 때 한번 흔들고요. 여기도 흔들고. 자, 이런 박스 안에 갇혀서 하락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계속 흔들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거고요. 종토방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는 그런 객관적이지 않은 뉴스로 여러분들의 심리가 이런 하락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흔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심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근거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상승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내가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기준이라는 건 나의 투자 성향과 나의 투자 포트에 대한 비중, 자,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런 심리의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야 되고 오늘 영상 제가 캔코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물론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매수매도 추천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제 영상 계속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드렸었던 어떤 코멘트에 꽂히셔서 여러분들이 매수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컨디션과 성향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이런 흐름은요 캔코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종목에서도 수차례 반복됐었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나는 다음 카드가 있다. 만약에 12,000원대를 깨지면 나는 손절할 각오가 돼 있다. 나는 12,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홀딩을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런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내 포트의 비중은 캔코아는 몇 %다. 이런 게 먼저 있으셔야 되고요. 어떤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한두 마디 텍스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해주신 구독자분께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구독자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수익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저도 좀 바라는 바입니다. 저도 투자자예요.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 또한 실수하고
저도 수익이 나면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공부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많은 좋은 것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남인택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